네, 안녕하세요. 기초해킹 실습 6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기획서가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갱신된 강의 기획서에 따라 6주차 내용을 학습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은 시스템 해킹 첫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스템 해킹 로드맵에 들어오셔서 백그라운드 컴퓨터 사이언스와 툴 인스톨레이션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고, 인증은 여러분이 이 백그라운드 컴퓨터 사이언스에 해당하는 부분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백그라운드 컴퓨터 사이언스 부분의 내용이 저희가 리버싱에서 다루었던 내용하고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리버싱에서 학습한 내용과 이제 달라지는 부분 그리고 추가된 부분만 또 중심적으로, 그다음에 여러분이 리눅스 환경에서의 실습을 위해서 어떻게 환경 구성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디버거인 GDB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리눅스 환경 구성은 기초 해킹 실습 페이지에 환경 설정 이제 문단에 가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운영체제에 따라서 어떻게 리눅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지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스템 해킹 문단에 있는 내용을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맥OS 같은 경우에는 리마라고 하는 가상 머신을 이용하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WSL이라고 하는 윈도우에 내장되어 있는 리눅스 가상 환경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영상은 윈도우 기준으로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윈도우에서 이 환경 구성이 끝나면 여러분이 이제 그 파워쉘을 여셨을 때 우분투 2204라고 타이핑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우분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쉬 쉘이 실행이 되면서 리눅스 가상 환경이 구동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리눅스 프로세스 메모리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세스 메모리 구조는 윈도우 리버싱을 학습을 하면서도 한번 살펴보았었는데 내용이 대단히 유사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 먼저 저희가 이미 알고 있던 그림과 동일하게 위에가 이제 메모리상에서 높은 주소, 위에가 낮은 주소, 그다음에 위에가 높은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만큼 이제 실제 메모리에 있는 내용에 해당하고, 이제 우측에 있는 거는 메모리 내용물과 이제 매핑이 되는 파일에 해당하는데, 리눅스의 경우에는 실행 파일에 .exe와 같은 확장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인이란 실행 파일을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해서 메모리에 로드를 하게 되면 이 메인의 기계역 코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장 낮은 주소 대역, 이제 그 다음에 인접한 바로 위 주소 대역에 메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기화가 된 전역 변수, 그리고 바로 그 위에는 초기화되지 않은 전역 변수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인에 기계역 코드가 있는 부분을 텍스트 섹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초기화된 전역 변수 부분을 데이터 섹션, 그 다음에 초기화되지 않은 전역 변수 부분을 .bss 섹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면 이 텍스트 섹션이 코드 영역을 구성하게 되고, 저희가 기존에 학습한 그 다음에 이 데이터와 BSS 섹션들이 데이터 영역을 구성을 하게 된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힙 영역은 메모리의 이 가운데 부분에 위치를 하게 되고, 힙 영역은 이 실행 파일에서 실행 도중에 동적으로 할당한 메모리들이 위치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힙과 라이브러리 사이에는 이 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갭이 이 정도 떨어진 것이 아니고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가면 라이브러리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우리가 메인 함수가 아니라 이 메인 실행 파일을 실행을 할 때 의존성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메인을 실행을 할 때 뭐 printf라는 함수를 썼다고 하면, 메인이란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우리가 printf 함수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C 라이브러리에 있는 printf를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C 라이브러리 파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이 실행 파일을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이 높은 주소 대역에서 라이브러리라는 이 영역에 위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메모리의 가장 높은 대역에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각 함수에서 사용하는 지역 변수들, 즉 각 함수의 스택 프레임이 위치한 스택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모리 구조를 실제로 이따 GDB라는 디버거로 디버깅을 하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우선은 윈도우 리버싱을 학습을 할 때 보았던 메모리 구조와 별반 다르지 않다. 리눅스 메모리 구조도 동일하게 이 가장 낮은 주소 대역에 프로그램의 코드와 데이터들, 그리고 중간에 힙 영역이 있고, 이제 높은 주소 대역에는 스택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라이브러리가 위치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는 함수 호출 규약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윈도우에서는 함수 호출 규약이 뭐 RCX, RDX 레지스터로 시작을 했었는데,
리눅스의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인자부터 여섯 번째 인자까지 RDI, RSI, RDX, RCX, R8, R9 순서대로 인자를 전달하고 이제 일곱 번째 인자부터는 스택에 푸시를 한 다음에 호출된 함수에서 다시 팝해가는 형태로 인자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따가 디서셈블을 직접 해보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선 윈도우와 리눅스에서 같은 인텔 64비트 바이너리를 실행을 하더라도 함수 호출 규약이 다르다라는 점을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드림액 이 액86 어셈블리 에센셜 파트 2를 학습을 하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시스콜이라고 하는 처음 보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전에 있는 뭐 스택이나 연산, 뭐 콜하고 점프하는 건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 시스템 콜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러분이 아마 처음 보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시스템 콜이라는 것은 시스템 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유저와 커널 모드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운영체제의 기능으로 프로세스 관리, 뭐 메모리 관리,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관리, 장치의 관리 등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운영체제가 하는 일이라고 알려진 것은 대부분의 경우 운영체제 안에 있는 이 커널이라고 하는 요소가 하는 일입니다. 이 커널은 운영체제의 중심부와도 같은 가장 높은 권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텍스트 에디터나 뭐 이런 이미지 편집기 또는 뭐 노션 이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은 모두 다 유저 모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행하는 모든 앱 프로그램들은 이 유저 모드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애플리케이션이 단순한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의 입출력도 하게 되고 파일을 읽고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트워크 통신이나 파일 입출력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유저 모드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 커널 모드에서 해야 되는 기능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플리케이션은 커널 모드의 기능이 필요할 때마다 커널에게 파일 열어줘, 파일 읽어줘, 파일에 쓰기 하게 해줘 이런 식으로 커널 모드에서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요청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시스템 콜, 시스템 호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마다 이 시스템 호출의 종류가 서로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고 각 시스템 호출마다 그 시스템 호출을 이제 식별할 수 있는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syscall.sh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리눅스 기준으로 아키텍처마다 시스템 콜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는 인텔 64비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x64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면 여기 이런 식으로 NR이라고 번호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뭐 read, write, open, close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테이블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시스템 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기 서로 다른 커널의 기능을 요청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read는 파일 읽기에 해당하는 시스템 콜이고 이제 번호는 0번입니다. 또 write는 파일 쓰기에 해당하는 시스템 콜이고 번호는 1번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콜로 유저 모드에서 인자와 함께 우리가 함수 호출을 하듯이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용되는 특별한 인터페이스가 바로 이제 시스템 호출 ABI라고 하는 시스템 호출 규약, 함수 호출 규약과 같이 시스템 호출 규약이라고 하는 약속인데 동일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rea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자로 내가 읽을 파일에 대한 파일 디스크립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 그 읽은 내용을 저장할 메모리 버퍼, 메모리 주소 그리고 세 번째 인자로 내가 얼마만큼 읽을지 몇 바이트를 읽을지에 해당하는 정수값 3개 매개 변수가 필요합니다. 이 3개 매개 변수를 각각 RDI, RSI, RDX 레지스터에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read를 호출할 것이기 때문에 RAX 레지스터에 이 시스템 호출의 번호인 0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시스템 호출의 번호를 반드시 RAX 레지스터에 넣어줘야 한다는 점이 일반적인 함수 호출 규약과 시스템 호출 규약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자 세팅을 한 다음에 이 드림의 강의에서 나올 시스콜이라고 하는 인스트럭션을 사용을 해서 시스템 호출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read를 호출을 한다고 하면 먼저 이 RDI 레지스터에 내가 읽을 파일 디스크립터 값을 넣어주고 RSI 레지스터에 메모리 버퍼의 주소를 넣어주고 RDX 레지스터에 내가 몇 바이트만큼 읽어올지 정수값을 넣어주고 RAX 레지스터에 0을 대입한 다음에 syscall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 read라는 시스템 호출이 수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 호출의 수행 과정을 조금 알아보면 이 그림에는 지금 오픈을 사용하는 예시가 나와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오픈에 해당하는 시스템 콜에 대한 인자 세팅을 모두 한 다음에 syscall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 CPU의 실행 흐름이 유저 모드에 있다가 커널 모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커널 모드에 진입을 한 다음에는 이 시스템 콜 번호를 보고 운영체제가 자신의 시스템 호출 테이블에서 얘가 나한테 몇 번 시스템 호출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지 라고 찾아보게 됩니다. 오픈의 경우에는 우리가 시스템 호출 2번이기 때문에 시스템 콜 테이블에 있는 이 0번째, 1번째, 2번째에 해당하는 엔트리를 실행을 하게 되어서 이 커널에 구현이 되어 있는 오픈 시스템 콜의 구현체를 실행하게 됩니다. 즉 커널 모드에서 이제 파일 열기가 실행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픈 시스템 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연 파일에 파일 디스크립터 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널 모드에서 값이 반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반환 값이 다시 시스템 호출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밖으로 나와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돌아온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운영체제를 학습하지 않으셨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단순하게 시스템 호출은 애플리케이션이 커널의 기능을 요청하는데 사용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시스템 호출을 할 때도 인자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내가 요청할 시스템 콜의 번호를 RAX 레지스터에 대입을 한 다음에 syscall이라는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하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지금은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시스템 호출을 할 때는 네 번째 인자를 RCX가 아니라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R10을 사용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커널에 이제 넘어왔을 때 RCX 레지스터를 안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RCX 레지스터를 인자로 대입을 하게 되면 내가 대입한 인자가 커널 코드를 수행하다가 날아가기 때문에 R10 레지스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시스템 호출을 사용하는 모습이 잘 안 보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C 언어 프로그래밍 수업이나 뭐 이런 것을 이제 학습을 하면서 뭐 파일 읽기를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fopen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지 오픈 시스콜을 사용해야 한다. 시스템 콜을 줄여서 시스콜이라고 합니다. 오픈 시스콜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웬만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fopen이라는 이 C 라이브러리 함수가 파일을 여는 작업을 대단히 추상화를 해놓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쉽게 이제 파일 구조체라는 걸 이용해서 대단히 추상화를 해놓은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fopen 함수가 안에서 수행하는 이 동작을 하고 들어가면 그 끝에는 반드시 오픈 시스템 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호출하는 것은 아니고 이만큼을 모두가 C 라이브러리에서 구현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fopen을 호출하기만 하면 실제로 시스템 콜을 우리가 syscall 인스트럭션을 이용해서 촉발시키지 않아도 라이브러리가 대신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디버거인 GDB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GDB도 우리가 이전에 학습했던 윈디버거와 대단히 유사하게 명령 디버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윈디버거를 사용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셨다면 이제 GDB를 사용하는 것도 크게 어려움이 없다. 명령어만 좀 다르지 쓰는 감각은 상당히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트래킹 실습의 이 튜토리얼 문단에 가면 폰디버거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이 폰디버거는 GDB라는 디버거에 여러분이 디버깅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확장 기능을 추가한 그런 확장 기능 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폰디버거의 기능을 사용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제 바이너리, 즉 C 프로그램을 하나를 작성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이 이 리눅스 가상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네오빔이라고 하는 빔이라고 하는 편집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튜토리얼의 편집기 부분에 가면 여러분이 리눅스 가상 환경상에서 VS 코드를 쓰는 방법과 이 빔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모두 강의를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저는 빔에 익숙하기 때문에 앞으로 영상에서는 제가 뭔가 영상 도중에 파일 작성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대부분 빔을 사용할 예정이지만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VS 코드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눅스 가상 환경에서 내가 이제 파일을 작성할 디렉토리까지 들어오셔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위치는 이 pwd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경로에 있는데 이 홈 경로 밑에 유저라는 폴더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만큼이 저의 홈 경로에 해당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이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ls 또는 ls-al이라고 하면 더욱 모든 숨긴 파일까지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면 폴더가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앞에 점이 붙은 거는 숨긴 파일이고 숨긴 파일을 빼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tmp라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디렉토리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cd tmp 해서 접속을 하면 저는 이 템프라는 디렉토리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다시 pwd를 치게 되면 홈 밑에 유저 밑에 tmp 경로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리눅스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자료가 되게 친절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리눅스 커맨드에 대해서는 제가 이 강의에서 따로 별로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만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이런 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VS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WS를 기준으로 코드하고 점을 하게 되면 이 가상환경 내부에서 VS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정확히는 VS 코드가 이 가상 환경에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원격으로 파일을 작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OS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코드 점을 하는 것은 제한되고 우리가 리마VM을 이용해서 생성한 가상 환경에 대해서 이 리모트 SSH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원격지를 따로 별도로 등록을 해줘야 되는 조금 번거로운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게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OS 사용하시는 분들은 코드점인데 왜 안 되지 하지 마시고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튜토리얼에 있는 맥OS 환경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애플 실리콘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구형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은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이 인텔 맥을 아직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 가상환경 구성이나 튜토리얼의 어떤 뭐 편집기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 애플 실리콘이 아니라서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는 부분이 혹시나 생기면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VS 코드를 가상환경 안에서 열 수가 있고 저는 이 폰디버거 튜토리얼에 있는 소스 코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였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어떤 일을 하는 프로그램인지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setDebug 함수 호출하는 부분은 무시를 하셔도 됩니다. 주석에 제가 무시하라고 써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create password라는 함수를 보게 되면 버퍼와 길이를 받아서 랜덤한 값을 만든다. 지금은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랜덤한 값을 만드는 과정은 취약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create password 함수가 패스워드라는 이 버퍼에 어떤 값을 채워 넣을지는 함수를 호출을 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퍼라는 지역 변수에 패스워드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성한 랜덤한 값과 우리가 입력한 값이 동일한지 확인해서 동일하면 correct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동일하지 않으면 wrong을 출력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바이너리를 컴파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폰디버거 튜토리얼에 제가 적어놓은 대로 gcc 소스 파일 이름 여기선 지금 쉘.c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main.c라고 했기 때문에 메인으로 하겠습니다. gcc main.c 그 다음에 -o main 하게 되면 gcc는 컴파일러 커맨드의 이름이고 main.c는 소스 파일 그 다음에 -o main은 컴파일의 결과 실행 파일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다시 ls를 했을 때 main이라는 실행 파일을 존재를 하게 되고 실행 파일을 실행할 때는 ./main으로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역슬래시를 잘못 입력해서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라 그러고 뭐 우리가 아무거나 입력을 하게 되면 당연히 랜덤하게 생성되는 값을 때려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wrong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제 GDB로 이 프로그램을 한번 디버깅을 해보겠습니다. GDB로 프로그램을 열 때는 GDB 띄고 그 다음에 실행 파일의 이름 GDB 메인으로 하게 되면 메인 함수가 메인 실행 파일이 불러와지게 됩니다. 네, 이 바이너리 불러오기 문단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메인 함수의 중단점을 걸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의 맨 처음에 중단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메인으로 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은 run이라는 커맨드로 하게 되면 제가 전체 화면을 안 해서 디버거를 껐다가 다시 키겠습니다. 브레이크 메인 하고 run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폰디버거의 인터페이스가 보여지게 됩니다. 제가 이 디버거 보는 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가장 밑에 있는 부분은 백트레이스라고 해서 내가 지금 어떤 함수들을 호출해서 메인까지 왔는지를 나타냅니다. 즉 스타트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이 함수가 libc 스타트 메인으로 호출했고 이 함수가 다시 libc 스타트 콜 메인으로 호출했고 그 다음에 이 함수가 다시 메인 함수를 호출해서 내가 메인 함수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만큼의 뷰는 스택 뷰에 해당을 하고 현재 스택 포인터에서 메모리에 어떤 값들이 들어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현재 스택 포인터가 지금 제가 앞부분에 생략하고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주소 DC60에 와 있고 DC60에는 값이 1, DC68에는 이런 값이 있고 DC70에는 0, DC78에는 이런 값이 있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폰디버거가 좋은 점이 이 중간에 있는 값들이 포인터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 안에는 또 어떤 값이 있는지를 자동으로 추론을 해서 적절한 형식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DC68에는 지금 7FF, F7DA, DD9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데 이 값이 이제 libc start call main이라는 함수의 128 오프셋에 해당하는 기계어이다 라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출력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즉 우리가 지금 main 플러스 8에 멈췄는데 메인 함수의 시작 부분이 뭐 push 이제 RBP 그 다음에 move RBP RSP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RBP가 푸시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이 메인 함수의 리턴 주소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어셈블리가 보여지는 부분이 디스어셈블 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내가 실행하고 있는 코드에 대한 어셈블리가 이제 디스어셈블 되어서 보이는 부분에 해당을 하고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화살표 쳐져 있는 부분이 지금 RIP가 멈춰 있는, 즉 내가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인스트럭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윗부분이 레지스터 뷰에 해당하고 현재 어떤 레지스터에 어느 값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포인터인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포인터 안에 있는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심볼과 타입 추론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폰디버거의 인터페이스를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메인 함수를 디스어셈블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메인 함수의 모든 어셈블리를 보기 위해서는 디스어스 메인이라고 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이제 메인 함수의 어셈블리에 해당하고 이 화살표 쳐져 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멈춰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셈블리를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가 크리에이트 패스워드 같은 부분은 이제 패스워드랑 렌이라는 두 가지의 매개 변수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이제 버퍼 주소였고요. 두 번째 매개 변수가 값에 해당을 했는데, 길이 값에 해당을 했는데, 이 create 패스워드를 호출하기 전에 보면 RDI 레지스터에 RAX를 넣고 ESI 레지스터에 EDX를 넣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매개 변수를 전달하는, 인자 전달하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리눅스 인텔 64비트 바이너리는 RDI, RSI, RDX, RCX, R8, R9 순서대로 매개 변수를 전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첫 두 개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이 과정에서 세팅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RDI 같은 경우에는 RAX에서 왔는데 RAX는 LEA죠. 대괄호 무시하면 RBP-X20, 즉 스택 프레임에 위치한 어떤 주소이기 때문에 지역 변수의 주소, 즉 스택 프레임에 위치한 이 지역 변수 배열의 주소, 패스워드죠. 패스워드의 주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SA 같은 경우에는 EDX에서 왔는데 EDX는 이 RBP-34라는 곳에서 가져왔습니다. move하고 대괄호니까 주소 표현이죠. 이 주소에 있는 값을 끄집어 와라 라는 의미인데 RBP 플러스 34는 프로그램 맨 첫 번째 부분에 보면 F라는 값으로, 즉 15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소스 코드에서 렌이라는 값을 15로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렌 지역 변수의 주소인
rpp-34에 15로 초기화를 하는 것을 우리가 어셈블리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고 또 어떤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려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reate 패스워드를 호출하기 직전에 즉 콜 인스트럭션의 중단점을 걸어볼 건데요. 이 create 패스워드를 호출하는 콜 인스트럭션은 메인 함수에서 오프셋이 지금 138, 138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중단점을 브레이크, 그 다음에 메인 플러스 138을 한 다음에 이 주소에 해당하는 곳에 중단점을 걸어라 라는 의미에서 포인터 표현과 동일하게 별 괄호로 감싸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중단점이 하나가 더 설정된 게 보이게 되고 설정된 중단점을 모두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info 브레이크포인트를 타이핑을 하면 현재 우리가 가장 처음에 건 브레이크포인트, 그 다음에 방금 설정한 브레이크포인트가 모두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y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뭐 disable 비활성화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n으로 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한 중단점을 지우는 법도 이 강의에는 아마 없을 텐데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활성화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중단점은 더 이상 멈출 일이 없기 때문에 disable 첫 번째 중단점의 번호인 1을 하게 되면 다시 info breakpoint를 했을 때 네, 이 부분이 역시 n으로 바뀌어서 더 이상 이 중단점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중단점을 지울 때는 delete breakpoint 1을 입력을 하게 되면 다시 info breakpoint를 했을 때 1번이 아예 없어지고 2번만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폰디버거는 좋은 점이 윈디버거 커맨드를 일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브레이크포인트와 관련된 커맨드는 대부분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윈디버거 커맨드를 그대로 쓰고 싶다 하시면 BL 해도 보입니다. 그리고 뭐 BD E 하면 디세이블이 되고 다시 BE E 하면 이네이블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윈디버거 커맨드를 그대로 가져다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폰디버거 GDB 커맨드를 따로 공부하기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윈디버거 커맨드를 될 때까지는 그냥 갖다 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어떤 지점에서는 윈디버거 커맨드가 동작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GDB 커맨드와 윈디버거 커맨드는 따로 분리해서 여러분이 숙지를 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을 드립니다. 네,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이 메인 플러스 138, 즉 메인 플러스 138이니까 create 패스워드를 호출하기 직전에 중단점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까지 쭉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continue를 입력을 하시면 쭉 실행이 됩니다. 실행 직전에 디스어셈블리 뷰에서 인자가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인자는 2개인데 얘는 왜 4개까지 보여주나요? 라고 한다면 GDB는 얘가 인자를 몇 개 받는지를 추론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신에 보여지는 것들 중에 얘는 인자 2개 받으니까 얘가 버퍼고 얘가 램에 해당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실행하고 나면 이 주소에 우리가 랜덤하게 생성된 입력값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을 마치기 위해서는 next instruction, 즉 우리가 윈디버거를 학습할 때 공부했었던 인스트럭션을 하나를 실행하되 함수인 경우에는 전부 실행하고 빠져나오기에 해당하는 이제 동작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윈디버거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P였는데 폰디버거 즉 GDB에서는 NI, next instructio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NI를 누르면 다시 이 콜을 전부 수행하고 즉 create 패스워드를 전부 수행한 다음에 빠져나오게 되고 이제 우리가 아까 인자로 준 이 주소에 랜덤하게 생성된 문자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값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모리를 확인하는 커맨드는 x를 사용합니다. x 슬래시 한 다음에 몇 개를 볼지, 몇 바이트 크기로 볼지, 그 다음에 진법을 무엇으로 볼지 순서대로 우리가 커맨드를 조합을 해주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 부분에 있는 주소를 16진수로 보기 위해서는 x 슬래시 우리가 4개를 8바이트 단위로 16진수로 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슬래시 4개를 8바이트 단위니까 G, 16진수니까 X 해서 X 슬래시 4GX 한 다음에 메모리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버퍼 주소는 제가 아까 여기서 그냥 카피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값들이 이제 16진수로 8바이트 단위로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는 바이트 단위로 보고 싶다 하면 여기서 뭐 x 슬래시 이번에는 8개만 보겠습니다. 8개를 바이트 단위로 16진수로 그러면 이렇게 바이트 단위로 보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문자열로 보고 싶다 하시면 x 슬래시 그냥 s입니다. x 슬래시 s로 하면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랜덤하게 생성이 된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력을 하면 우리가 이 바이너리의 strcmp 함수 부분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correct를 출력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continue를 하고 우리 continue를 c로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c를 한 다음에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살짝 조심해 주셔야 하는 것이 폰디버거에서 특수문자 앞에 역슬래시로 escape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키가 잘 안 먹어서 직접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역슬래시 두 개가 연달아 있는 부분이 escape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escape 역슬래시를 하나만 남겨주시고 대쉬 tkq 역슬래시 콜론도 콜론이 아니라 큰 따옴표죠. 역슬래시 큰 따옴표도 그냥 큰 따옴표 그 다음에 j7 이 부분은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를 실수로 눌러버렸는데 다시 실행을 하고 입력을 보겠습니다. 네, I 물음표 equal 퍼센트 역슬래시 대시 tk q 큰 따옴표 j7 바 $를 하게 되면 correct가 출력이 되면서 우리가 랜덤하게 생성된 문자열을 메모리를 확인해서 확보를 한 다음에 입력을 해서 correct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커맨드들도 윈디버거 튜토리얼에 작성했던 것하고 대부분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메모리 조작이랑 그다음에 레지스터 조작, 중단점 조작만 하실 수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폰디버거로도 디버깅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6주차 내용을 학습을 하시면서 이 튜토리얼 부분에 있는 폰디버거 튜토리얼은 한번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장을 드립니다. 강의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6주차 내용은 이 백그라운드 컴퓨터 사이언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닉네임 띄우고 이만큼을 캡처하셔서 인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6주차 시스템 해킹 첫날 부분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